네, 안녕하세요. 진선여고 1 국어 맡고 있는 서동원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선여고 이번에 중간고사 국어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조와 달리 좀 외부 지문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풀기 쉽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진선여고 국어는 수능 사고력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로 잡은 게 외부 문학 지문의 능동적 해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보기와 연계되는 수능 사고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선여고 국어는 진선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기조로 잡았는데요. 저는 이제 대치 두각도 출강을 하고 이제 목동에 이제 갈무리 국어라고 국어 전문학원에서 지금 고3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한 관이 굉장히 많은데 제 담당은 한 25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목동에서도 저는 이제 수능이 유명한 학교들을 주로 가르쳤었고,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이번에 진선여고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진선여고라든지 휘문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목동의 강서고 이런 학교들은 의대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정시가 굉장히 강한 학교들인데요. 이 학교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국어 시험을 만드실 때 굉장히 공을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어 내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탐구처럼 필기를 좀 외우고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좀 암기하는 느낌이 강한데 진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제 성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능 강사라서 그런 부분은 좀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문학 비평을 보기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번에도 제가 비평 몇 개를 갖다가 적중을 시켰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조금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고1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결론은 다 수능을 잘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론 수시 성적도 나쁘지 않지만 수능을 잘 보게 만들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게 티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휘문고보다도 강서고랑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긁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단순 암기식으로 내거나 이런 문제가 한 문제도 없고 전부 다 이제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를 해서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잘 풀어야 되고 진선여고 스타일로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빠르게 개강 전에 이제 무료 특강도 열어서 수능 사고력이 뭔지 문학 공부는 수능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내신 출제 비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 작품 범위는 다릅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은 사실 예측해서 맞췄다가 의미가 없는 게 어디서 나올지 전혀 감이 안 잡혔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가원이랑 그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왔는데 수능 특강 예측했는데 막판 자료 이렇게 넣어놨을 뿐 이게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짚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추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뭐가 나올지 맞추는 거랑 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적중은 저는 자랑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 학생 자체가 독해력이 강해야 고난 높은 점수가 나온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 학생들이 한 문제도 안 틀릴 정도로 제가 문법은 좀 꼼꼼히 보는 편이라 수능 특강 스타일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원 스타일로도 나오지만 잘 안 틀린다. 제가 문법을 정말 자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제가 보라는 영상을 다 보고 수업만 잘 들어오면은 문법은 대비가 될 것 같고요. 수특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장담은 못 드리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점수를 높이겠다. 이게 진선여고 국어 시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거짓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수능 문학 사고력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40% 정도가 이제 문학에서 출제가 됐는데 고전 문학은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습니다. 고전 문학은 해석을 개별적으로 잘 하고 이거를 연계해서 비슷한 주제의식 찾거나 표현상의 특징 찾거나 이 정도고 현대 문학이 이번에 중간고사가 어려웠던 것처럼 이제 같은 기조로 어렵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측이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보기를 읽어보고 문학 평론을 이제 독서 지문 해석하듯이 이해해보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은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어렵죠. 그래서 암기를 엄청 강하게 해야 되고 이번에 문법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좀 늘 수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기출 분석을 다 했는데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빠져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중간고사 때 빠진 의문의 변동 범위랑 그다음 제일 어려운 한글 맞춤법 두 개가 같이 나올 예정이라서 문법은 더 이제 대비를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측하건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네 어차피 수능 잘 봐야 된다. 최저 맞춰야 되지 않냐? 고생 이런 말씀하셨다 해서 언어와 매체 언급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언어와 매체가 이제 수능 영역 중 하나 다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지문형 문법이라 해서 문법 개념을 굉장히 길게 지문으로 제시하고 이해한 다음에 푸는 결론적으로는 또 생각하는 국어를 좀
표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 쉬운 게 아닌데 학교에서 계속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독서인데 사실 제가 제일 이제 수능에서 국어팀에서 담당한 게 독서입니다. 거의 이제 갈무리고 같은 경우는 팀별로 나뉘어 있는데 독서는 제가 뭐 기출 변형도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내신도 적중이 가능합니다. 독서는 어차피 지문 내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문 전체가 굉장히 뭐랄까 쫀쫀하게 이어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내용을 바꾸시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 이런 거는 네, 거의 100% 할 수 있도록 제가 독서는 좀 꼼꼼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아마 학력 평가에서 골라서 내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문학을 이제 유형별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현상의 특징 그 사회탐구처럼 과학탐구처럼 이제 암기하는 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이거는 암기 못하면 그냥 제가 집에 잘 안 보내는 편이고 클리닉 때도 다 외울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 문학 이론이 계속 보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그 보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대적 배경도 보기로 나올 수 있고 화자 중심 보기도 나오고 그다음 이번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질병이 문학에서 갖는 의미 그뭐 작가가 갖고 있는 내적 결핍이 소설에 반영된다 이런 얘기 대학원에서 할 법한 그런 문학 이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읽어내면 되거든요. 읽어서 본문이랑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겁을 먹고 시간 압박도 당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고르시오 지문이 이번에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진선여고 가장 큰 특징이 여러 명의 학생이 나와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설을 말하고 틀린 학생 모두 골라라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아마 기말에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서 이런 것도 또 빈틈없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작품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쭉 해보니까 학교 필기에 관련된 내신 문제가 2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기반으로 문제를 낸 게 20%밖에 안 나왔고 80%가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작품에 대한 즉석의 해석,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 알려준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읽어보면 너무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서 쓰는 건데 그 단어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수능 어휘로 바꿔서 잘 출제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렵지만 수능을 많이 푼 학생들이 확실히 잘 봅니다. 그래서 모의 1등급인 친구도 내신 1등이 나왔고 변별력 높은 기조를 아마 기말고사 때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특히 제가 작년 재작년 기출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어근접사 어간어미 이 부분인데 이건 이제 고3이나 재수생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걸 1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의도 자체가 네, 수능을 잘 보게 하겠다라는 게 충분히 보이고 이것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할 거고요.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이 갑자기 빠져서 이것도 이제 같이 등장할 텐데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특강에서 한글 맞춤법을 좀 미리미리 진도를 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보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거쳐서 국어 공부량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고3 학생들한테는 야 국어 공부 시간 늘려라고 쉽게 못 말하는 게 타 과목에 또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잘 안 하지만 좀 이번에 내신 1학년 하면서 좀 다시 느낀 게 학생들이 그냥 안 하는 거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여서 네, 더 잡아서 영상이나 뭐 특강 같은 것도 다 불러서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에 아직 그냥 중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양을 늘리면 네, 잘 따라온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수능 특강 처음엔 굉장히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어려워하지만 이제 그게 점수로 연결되면은 다 수긍하고 따라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훈련을 시킬 거고 여기 문제 유형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게 이게 다 수능형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요 하나라도 틀리면 정답을 고를 수 없는 구조고 개념을 굉장히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 다 연습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신 국어가 아니라 제가 맡은 학교들이 다 이전에 휘문고, 진선, 뭐 강서고 이런 학교들 다 수능형 학교였기 때문에 결론에 2학기 때는 고득점이 다 제 학생들이었습니다. 결론은 몰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기말고사 때부터 잡으려면은 생각하는 국어를 제가 이제 가르칠 예정이고요. 공감각적 심상, 뭐 역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수능 문화 고2 이제 말미나 고2 1학기 기말이나 나온 내용들이 1학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네,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선생님들 좀 부담되는 학교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걸 이제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이나 그 다음에 워크북 같은 걸로 좀 빈틈없이 네, 채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클리닉도 좀 많고 그다음에 무료 특강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 중간. 수능 사고력 자체를 좀 키우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서울국제고가 패턴이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서울국제고 학생들 1학년 때부터 지금 3학년 학생들까지 제 수능반에 다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도 1학년 때 이렇게 진선여고처럼 어려운 문법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지금 언매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도움은 된다. 이건 어머님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신을 해버리면 나중에 수능 국어 공부하기가 너무 편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전은 사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지만 진선 학생들 특징은 이건 그냥 외우면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어렵지만 뭐 영단어 하루에 뭐 3, 40개씩 외우는데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해서 풀 수 있고 복합적 사고를 요구해서 뭐 일수, 이수, 삼수 아니면 아예 다른 작품 꺼내놓고 공통된 편상의 특징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암기에 가까운 게 고전 시간인데 이번에 의문의 변동이 빠지고 그게 이제 기말고사로 넘어와서 고전을 많이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건 진도를 한번 보고 제가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현대 문학을 아주 어렵게 낸다. 그래서 보기를 이해 못하면 풀 수가 없고 선생님 학교 필기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제가 틈틈이 그러니까 1, 2, 3주차 때는 제가 모의 과제를 줍니다. 현대시에서 진선여고 범위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뿌리고 그걸 풀어오라고 하고 자기가 해석을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가 볼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 너가 볼 수 있는 시어의 의미 이런 걸 좀 적어보라고 하고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사실 내신 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진선여고는 뭔가 수능을 가르치는 느낌이 강해서 네,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훨씬 똘똘한 편이고 고전 문화가 말씀드렸다시피 2학기 비중이 올라가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의평가 독서로 대체될 확률도 크고요. 문법은 어렵지만 제 제자들 이번에 은광도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 한 2명 빼고는 문법 다 맞았습니다. 진선도 아마 그렇게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술 테스트라는 걸 보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말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법 개념을 말로 설명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외음화 다 말해보고 비음화 다 말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 대답 못하면 못 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법은 거의 네, 안 틀린다라고 제가 자신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국어의 힘 이게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국어도 이런 느낌인 게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 게 보이긴 하지만 정말 왜 그랬는지를 강사가 딱 집을 수는 없거든요.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했을 수도 있고 제 교재가 좋았을 수 있고 수업이 좋았을 수 있지만 내신은 이제 확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점수가 이제 나와주거든요. 수능식으로 이제 가르치면 모의 점수도 뛰면서 내신 점수도 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쪽집게처럼 뭐가 나오겠다라고 맞추는 것보다 뭐가 나와도 풀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주려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진선여고 내신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출제 경향성은 변할 수 있지만 국어를 푸는 힘은 똑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 장점을 잠깐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작품 수를 많이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막 여러 개 작품을 뿌리고 적중했다 이런 거 전 정말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선여고 같이 이제 수능용으로 안 내는 내신학교는 저도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능 국어의 본질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좀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사실 관리를 할 때 학생들이 제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중간에 한번 나오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너무 바쁘다 그러면은 끝나고 남기거나 뭐 1시간 미리 부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부 절대적인 시간을 좀 고1 학생들은 최대한 확보를 하려 하고요. 그다음에 미니 실전 테스트 같은 경우도 진선여고 출신의 이제 스카이 학생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잘 만드시기 때문에 그걸로 테스트를 보고 제가 만든 교재도 또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이제 고3 수능도 하기 때문에 고1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제 수능 커리큘럼이나 뭐 입시 전략,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봐줍니다. 그래서 고1만 보지 않고 학생들이 수능을 어떻게 잘 볼 것인가, 수시를 어떻게 챙길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제 강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 자체 교재인데 자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생체라 그래서 이제 문법 개념, 그 다음에 문학 개념 총 여기 뒤에 보시면 손글씨를 잔뜩 넣어놨는데 제가 직접 이제 적은 내용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그런 비책 노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이 기준인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교재나 이제 프린트가 별도로 좀 네,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문법은 전국 단위 자사고 이제 지역 기출 문법 문제랑 올해 수능 특강, 작년 수능 특강 이제 킬러 문항들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집어 넣어놨고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 범위, 그다음에 교과서 범위랑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모의평가 작품들 이렇게 다 정리해서 집어 넣어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유튜브 영상을 잘 찍는데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물론 내신은 고맙게도 겹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저는 허생전이 어렵습니다. 전 수특 문학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다 드는데 나중에는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컨텐츠도 미리 다 제작을 해놔서 물론 진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외부 지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좀 예측을 해봐야 되지만 최대한 컨텐츠를 잘 짜서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기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은 이제 뭐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학교 기출 그다음에 수능 경향을 반영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내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전주 내용을 와서 바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틀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술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을 전부 다 확인하고 가고 그다음에 시험 말미가 오면은 여기 파이널 모의라해서 진선여고 스타일로 최대한 만들어 줍니다. 조금 더 어렵게 제작을 해서 주면은 적중된 게 좀 굉장히 많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원포인트 문법 문학 레슨은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취합을 받아서 끝나는 대로 찍어서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내신을 8주로 하려 했는데 학생들이 좀 기존 재원생들이 좀 부담이 있어서 우선 그냥 특강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부터 8시 반까지 수능 문학 개념 그다음에 문법 범위가 많다 보니까 문법 관련해서 무료 특강을 깔았고요.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등록 안 하셔도 들어보실 수 있고 수요일 토요일 날 수업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과 5월 18일에 개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